참 편안합니다. 그런데 이 안압지에서 출토된 것 중 이 동물의 뼈로 만든 장식물이 있습니다. 이 신라인들은 이 장식물을 목에다 걸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식물에는 이 사람의 마음을 끄는 그런 애틋한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사랑동, 과호동, 소사쌍동, 주랑동, 상여 여자동. 이 문장의 뜻을 보면 남과 여가 함께 영원히, 참외가 한 넝쿨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영원히, 그리고 남편과 아내, 자식이 함께 영원히. 이 가족에 대한 애틋한 심정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틋한 심정을 가지고 생활을 했던 이 당시 신라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 옷걸이가 보입니다. 아주 화려하죠? 이 쓰임새는 요즘의 옷걸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옷걸이에는 어떤 옷들이 걸려 있었을까요? 이 옷의 주인공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 이곳엔 당시 신라인들의 머리 모양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유물이 있다. 바로 통일신라 때 고분인 경주 용강동 고분에서 출토된 토용이다. 여자 토용의 머리를 살펴보면 정수리 부분까지 머리를 틀어 올린 모습을 하고 있다. 남자도 머리를 틀어 올려 모자와 비슷한 복두를 쓰고 있다. 토용의 머리 형태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머리 장식품이 필요했을 것이다. 안압지에서는 남녀의 머리 장식품이 출토됐다. 머리를 손질하던 이런 도구와 장식품을 통해서 당시 신라인들의 머리 형태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그 머리 빛이 조선시대 그 얼레빛 같은데 상당히 촘촘합니다. 그럼 이러한 큰 좋은 머리빗으로 얼마나 좋은 그 머리를 빗고 단장했을까? 그러면 그 머리 빗고 단장했는데 머리 형태는 어떤 것일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상당히 그 뒷꽂이라고 하는 긴 게 보입니다. 저거는 물론 남자들이 조선시대 상토와 같은 머리를 했을 적에 꽂은 것도 있겠지만은 여성들이 통일신라 이후에는 가채하고 머리를 상당히 크게 올렸었습니다. 어쩌면 그때 사용되지 않았었을까 생각합니다. 중국 문헌인 구당서와 수서, 북사 등에도 신라 여성들은 긴 머리를 따서 틀어 올렸다고 기록돼 있다. 안압지에서 출토된 머리 장식과 토용을 근거로 신라 여성의 머리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토용의 머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손길이 필요했다. 당시 신라 여성들이 머리를 치장하는데 어느 정도 정성을 기울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머리를 높이 치켜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가채를 덧붙여야 하는데 그 당시 벌써 가발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압지에서 출토된 뒷꽂이는 이렇게 큰 머리를 고정시키는 데 사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머리 위에 비단이나 구슬로 멋을 부렸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남자의 머리도 안압지 출토 머리 장식과 토용을 근거로 만들어 보기로 했다. 우선 머리를 단정하게 따서 올리고 틀어 올린 머리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동곳을 꽂았다. 이렇게 틀어 올린 머리 위에 모자의 역할을 했던 복두를 썼을 것이다. 이번엔 당시 신라인의 의복을 추정해 보기로 했다.
여기에 놓여 있는 토용 석점은 그 용광동에서 출토된 것 가운데 가장 그 상류층이라고 볼 수 있는 토용 석점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우선 남자 걸 먼저 보겠습니다. 그 머리에 뾰족한 복도를 쓰고 있고 손에는 포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넓은 소매에 포를 입고 있는데 이 밑에 자세히 보시면 이러한 선이 있습니다. 이러한 포는 중국 당대의 그 영향을 받은 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여자를 보면은 이 소매도 굉장히 넓고 옷은 풍만하고 깁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요 가슴이 노출돼가 있고 위에 이게 저고리 형태의 옷 거기에다가 치마를 위에다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가 서양에서 말하는 숄과 같은 것을 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색상을 보시면은 그 자주색 계통이 색상을 알 수 있습니다. 높은 관직자들은 이러한 색상의 옷을 입습니다. 토용과 문헌을 토대로 복원해 보기로 했다. 당시 상류 계급의 남자는 두루마기의 일종인 표의를 입었는데 그 소매폭이 넓을수록 계급이 높은 것을 의미했다. 이 속에 어떤 속옷을 다시 입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당나라의 영향으로 이 표의의 깃은 둥글고 목까지 올라왔는데 그 안엔 기본 저고리와 바지를 입었다. 그다음에 여자들 옷을 보면은 여기에 허리에 지금 같은 상류 계급 여자의 옷은 저고리 위에 치마를 입은 점이 가장 독특하다. 저고리의 폭과 치마의 폭은 길고 풍성했고 길게 늘어뜨린 치마끈은 계급에 따라서 천과 색깔을 달리했다. 끈을 이렇게 장식한 겁니다. 이를 종합해서 복원해보면 남자는 복두를 쓰고 바지와 저고리를 입었으며 겉에는 깃이 둥근 두루마기를 입었다. 여자는 기본 바지와 저고리를 입었고 저고리 위에 치마를 입었다. 겉옷으로 두루마기를 입고 목도리와 비슷한 긴 표를 둘렀다. 당시에는 이런 옷차림에 이 신라인들이 안압지를 드나들었고 또 연회에도 참석을 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이 화려한 옷차림만 봐도 그 연회가 풍류에 차고 넘쳤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압지에서 이 신라인의 풍류를 느낄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유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은 경주 금령청에서 출토된 신라시대의 톡입니다. 배 모양을 하고 있죠. 이 안압지를 발굴하기 전까지는 삼국시대의 배의 모습은 이 토기를 통해서만 추정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압지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배가 출토된 것입니다. 그것도 원형에 가까운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 배는 과연 어떤 배였을까요? 1975년 안압지를 발굴할 당시 연못 동쪽에서 나무로 만든 배가 뒤집힌 채로 발견됐다. 우리의 토양은 산성이기 때문에 목재 유물은 거의 출토되지 않는다. 다행히 안압지에서 목선이 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원형에 가까운 상태로 발견될 수 있었던 것이다. 안압지의 목선은 국내에서 발견된 최초의 것으로 우리 배의 발달 과정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유물이다. 길이 약 6m, 너비 1.2m 규모의 이 목선은 어떤 용도로 쓰였던 것일까? 그 단서는 배 형태에서 찾을 수 있다.